안보와 관련해서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천연가스 가격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동안 천연가스 가격이 이렇게 변했는데 다른 나라들은 뭐 엄청나게 이렇게 변했죠. 독일, 특히 EU가 러시아의 가스에 많이 의존했던 유럽 국가들이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가격을 통제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전이 손해나면서도 이렇게 간 거죠. 그 여기 보시면 한전이 이렇게 적자가 나서 지금은 총 부채가 200조가 됐어요.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물론 적정선의 부채는 괜찮습니다. 근데 갚을 수 있는 부채지. 아까 보셨죠? 파는 값보다 사는 값이 비싼 상황에서 부채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지. 그래서 안보 측면에서는 가스 가격에 굉장히 민감하게 우리나라가 움직이는데 그 가스 가격을 어쩔 수는 없어요. 그건 외생 변수니까. 그렇죠. 그러나 가스 가격에 저항성이 있는 원자력이나 재생에너지를 많이 늘려야 돼요. 그러면 가스 가격에 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해외 의존도를 보면 이제 해외 의존도가 앞에서 말한 거하고 연관이 되는데 2019년도에 원자력 포함해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 순위는 원자력 포함하면 33위였었습니다. 지금도 뭐 거의 이 수준인 게 되겠죠. 근데 2035년도를 예상할 때 원자력을 빼면 아시아에서만 봐도 34위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요. 원자력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안보, 에너지 안보 순위는 33위였는데 여기서 원자력을 빼면 아시아에서도 바닥이다. 그 원자력을 뺄 수 없는 거예요. 원자력 빼면 안보가 완전히 무너지고 그러면 가스 변동에 의해서 우리나라 에너지 가격이 춤을 추고 그러면 수출 가격이 춤을 추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꽉 잡고 가요. 어느 정권이 들어오더라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고 유지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원자력이 위험하다. 위험합니까? 원자력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어떤 측면에서 위험하다고 생각하세요? 일반적인 분위기가. 그렇죠. 예, 맞아요. 데이터는 전혀 다른 걸 얘기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분위기상 그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요. 자, 일단 EU 텍소노미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린 텍소노미. 그린 텍소노미라는 건 뭐냐면 녹색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에너지원을 모아서 분류해 놓은 게 녹색 분류체계, 그린 텍소노미라는 거예요. EU가 제일 먼저 했는데 EU에서 그린 텍소노미를 할 때 요건이 있어요. 사람이 덜 죽어야 되고 환경에 영향을 주면 안 되고 등등등 그런 요건이 있으면 이건 녹색 에너지다. 그러니까 저리로 융자도 받고 대출도 받고 뭐 그런 게 그린 텍소노미인데 유럽에서는 그린 텍소노미로 원자력이 들어갔죠. 2년 전에. 우리나라는 작년 초에 또 그린 텍소노미에 원자력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갈 때 EU에서 뭘 근거로 들어갔느냐? 바로 이거죠. 에너지원별 중대사고 치명률, 사람이 얼마나 죽느냐? 석탄 14명, 천연가스 8명, 2세대 원전 0.5명, 3세대 원전 0.000명. 우리나라가 짓고 있는 모든 원전은 3세대 원전이고 해외에 수출한 것도 3세대 원전이고 UAE에 수출한 것도 3세대 원전입니다. 태양광 0.03명, 풍력 0.2명, 해상풍력 1명. 자, 지금까지 모든 사고를 종합을 해서 평균 통계를 냈더니 3세대 원전과 태양광은 이 정도 차이가 나요. 태양광이 더 많이 죽습니다. 데이터가 보이죠. 태양광이 더 많이 죽잖아요. 네? 물론 여기 석탄이나 천연가스에 비하면 작은 숫자지만 그래도 더 많이 죽어요. 더 많이 죽었어요. 근데 원전이 위험하다고? 원전이 위험하면 태양광이 위험하다고 동시에 얘기하면 된다.
원전 위험해? 아, 태양광도 위험해. 그거는 올바른 상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태양광은 전혀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태양광 왜 위험하죠? 반도체 이 톡식 물질을 다루잖아요. 반도체 만들 때 거기에 아주 위험한 물질을 가지고 반도체 씻어내고 뭐 이런 거. 그럼 석탄 발전소는 왜 그래요? 미세먼지가 나와서. 그죠? 미세먼지 때문에 사람 이 호흡기를 통해서 영향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원전 위험하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태양광 더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이다. 근데 원전은 위험한데 태양광은 안전하다. 거짓말이죠. 데이터가 이렇게. 리스크란 건 뭐냐면 여기 그림을 보시면 지금 이게 여기 시계가 중요합니다. 여기 10시죠. 10시. 10시까지는 이렇게 양쪽 다 뭐 문제 없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12시, 1시, 2시 이렇게 되면 파라솔을 친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때도 파라솔을 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 파라솔이 안전이에요. 파라솔이 안전. 그러니까 적절한 때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면 그게 안전한 겁니다. 안 하면 그게 리스크, 그게 위험입니다. 그래서 위험에 대한 개념도 정확히 공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공학을 판단하는 거예요. 원자력 발전소는 공학 설비 아니에요. 공학 설비는 공학으로 판단을 해야지. 철학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 안전 설계는 이제 방사선 물질에 의한 환경과 인명 피해를 방지하는 뭐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다단계 방어와 다중 방법이 있다는 거죠. 다단계 방어라는 건 사고 예방 및 완화 조치를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이렇게 다 준비를 해놨다. 방법도 여러 가지가 해놨다. 물리적으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걸 심층 방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단계 방어는 뭐 1단계, 2단계, 3단계 그리고 방벽은 여기처럼 아까 제가 강조했듯이 철근 콘크리트 방벽이 맨 바깥에 있고 그 안에 철판이 있고 뭐 등등 원자로가 있고 뭐 이렇게 여러 방법이 있다. 그리고 원자로에서는 열을 제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각종 계통이 있다. 그런데 최근에 소형 원자로는 원자로와 경납용기 전체를 다 물 안에 수영장 안에 집어넣어서 더 안전하게 했다. 대형 원전은 이렇게 다 펼쳐져 있는데 이 전체를 다 하나에 넣어가지고 이 자체를 물에다 담궈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사용 해결료는 이 장면만 제가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용 해결료는 어떻게 저장하고 있냐면 대개 발전소에서는 물 속에다 이렇게 해서 요 까막까막한 데가 해결료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월성에는 이렇게 바깥에 이제 꺼내서 이런 통에다가 지금 저장하고 있어요. 스위스도 이렇게 있고, 이건 뭐 전 세계가 다, 일본도 이런 게 있고 다 있습니다. 월성 빼고 우리나라는 아직 건축 저장 설비가 없지만 이런 건축 저장 설비를 설치하려고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 안에 해결료가 들어있는데 사람이 서 있죠? 여기 해결료가 가득 있는데 여기 사람이 서 있죠? 이건 스위스에서 발생한 모든 해결료가 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안전한가요? 안 안전한가요? 안전한 거죠. 이 저장 설비가 제대로 설계가 돼서 제대로 작동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런 통을, 똑같은 통은 아닙니다. 통은 달라지지만, 이런 통을 지하에 집어넣는, 그럼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아무 문제 없죠. 지금 핀란드는 시운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장 설비를. 사용 해결료 일반인들은 만날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만나겠어요? 근데 괜히 두려워해요. 만날 방법도 없는데 두려워해요. 사용 해결료에 관해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 이렇게 안전한 거를 국민들이 불안해하니까 저 밑에 땅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렇게 보관하다가 기술이 발달하면 이 안에 좋은 원료가 또 들어 있습니다. 타고 나면 연탄재처럼 버리는 게 아니라 그게 원료가 되거든요. 그거 빼서 또 쓰자 하는 게 제 주장이지만 오늘은 뭐 그냥 최종 처분하는 얘기까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원자력 안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3번의 중대 사고가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미국, TMI, 체르노빌, 후쿠시마. 후쿠시마 잘 알려졌고 체르노빌도 많이 아시고 TMI 잘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똑같이 중대 사고가 났는데 일단 노형이 달라요. 그림이 달라요. TMI는 가압경수로 체르노빌 비등형 경수. 비등이란 말은 물이 끓는다는 말이에요. 거기다가 흑연 감소이고 핵무기까지 행성하는 원조. 그리고 후쿠시마는 비등형 경수고. 자, 일단 그렇게 노형이 특이하다는 걸 말씀드린 다음에 여기 보시면 3마일은 여기 방사선 피폭자 없습니다. 후쿠시마도 없습니다. 체르노빌 4호기가 43명 죽었습니다. 암 사망자 포함해서. 근데 이 죽은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직원입니다. 직원. 소방관 직원. 일반인은 죽을 수가 없어요. 죽을래도. 그런데 그거를 주민들도 다 죽는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체르노빌은 왜 사망자가 나왔어요? 경남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발전소가 사고가 나면 방사능 물질이 나오게 돼 있는 발전소예요. 그러니까 죽었죠. 물론 43명, 또 수만 명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그거 거짓말입니다. 후쿠시마는 있긴 있었는데 3cm 두께 강철 소형입니다. 그래도 죽지 않았어요. 후쿠시마에서 죽은 사람들은 다 쓰나미로 죽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쓰나미로 죽은 사람이 16,000명, 3,000명인데 사람들이 그게 원자력 발전소 때문에 죽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화면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쓰나미, 원자력 발전소 사고, 그러면서 뭐 10,000명 죽었다. 다 사실은 쓰나미로 죽었는데. 3마일 2호기,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원전하고 같은 겁니다. 앞에 걸 보시면 2호기가 사고 났는데 1호기는 2년 전까지, 이게 1978년도에 사고 난 거거든요. 2년 전까지 운전하다가 정지해서 퇴역했습니다. 옆발전소에 사고가 났는데 원자로가 녹는 사고가 났는데 이쪽에 있는 발전소에서는 계속 근무했어요. 얼마나 안전하고. 사람 안 죽죠. 우리나라 원전이 그 설계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가져온 건 아니고 우리 선배들이 그걸 결정한 건 정말로 잘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원전이 사고 거의 안 나게 이런 문제들을 또 다 반영해서 고쳤죠. 사고 안 나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원전 내에서 모든 방사선 물질이 멈춰지기 때문에 주민하고는 상관이 없다. 한 가지 또 잘 일반인들이 모르는 게 있는데 후쿠시마 원전과 오나가와 원전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지금도 오나가와 원전이 있죠. 진앙지로부터 오나가와 원전은 후쿠시마보다 훨씬 가까웠어요. 123km, 이거 183km. 근데 후쿠시마는 사고가 났고, 왜? 쓰나미 때문에 사고가 났고, 여기는 문제가 없었어요. 지진 후에 그 마을이 다 물로 잠겼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디로 대피했어요? 원자력 발전소 강당으로 대피해서 3개월을 살았어요. 이 정도로 안전해요. 그럼 됐죠. 우리나라 쓰나미 나간 게 없어요. 일본이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지진이 나면 가장 안전한 곳은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 발전소다. 왜? 원자력 발전소는 지진이 날이라고 생각하고서 지었으니까. 그것도 평상시에 나는 지진이 아니라 1만 년 전에 났던 지진까지 다 조사해서 그런 지진이 나도 괜찮게 설계를 했어요. 그리고 설계 지진이라는 건 뭐냐면 안전하게 정지하는 지진이 설계 지진이에요. 보통 건물의 설계 지진은 무너지는 지진.
무너지는 지진이 아니라 안전하게 정지하는 지진이 설계. 그리고 실제로 설계 지진을 초과한 지진도 3번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모든 얘기를 다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원자력 발전소 사망자, 태양광 사망자 다 얘기하고 원자력 발전소가 위험하다면 태양광은 더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오케이. 그 상식이다. 근데 원자력 발전소는 위험한데 태양광은 안 위험해. 그건 다 안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그죠? 가짜뉴스를 왜 만들어내죠? 생산 이유. 이익이 있기 때문에. 뭔가 가짜뉴스 만들어내면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지금 8차 방류하고 있습니다. 8번. 자, 우리나라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지금도 계속 조사해요. 바다 조사하고 뭐. 그 한 1조 얼마 들어갔어요? 1조 5천. 1조 5천 원입니까? 네. 예.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거 사실 그렇게 선동한 사람들이 물어내야 됩니다. 그렇게 간주하는 일이 없으면 또 선동할 거라고. 선동을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이 당했어요, 그동안. 가짜뉴스가 사라져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이 부분을 우리 국민들이 좀 깨달아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고생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과거 데이터 다 보여줬죠. 후쿠시마 사고 난 이후에 우리 바다에 아무 사고 났을 때 1000배 많은 방사선이 나왔는데 우리 바다에 아무 영향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작년에 1000분의 1 작은 놈을 방류하는데 우리나라에 영향이 있다? 비상식이죠. 시뮬레이션도 다 했습니다. 뭐 우리나라 수산물에 아무 이상 없고 보고 오징어, 갈치 뭐 다 계속 조사하고 있어요. 일본 아무 문제 없어요. 제한치 이내예요. 여기도 삼중수소 들어있습니다. 1리터에 100g. 이런 물을 저만 마신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도 마셨고 우리 할머니도 마셨고 단군 5000년 동안 물을 계속 마시면서 삼중수소를 먹었어요. 우리 몸에. 그래서 뭐 아무 일 없잖아요. 그게 백그라운드예요. 뭐 갑상선 많이 들었다고요? 여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이 데이터 보시면 돼요. 월성원전에서도 계속 암이 어떻다 뭐 계속 있었어요. 한 번도 그게 관련성이 확인된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결국은 답이 원자력입니다. 원자력을 늘려서 우리나라는 원자력을 늘려서 개인의 삶도 활력을 주고 국가에도 활력을 줘야 되겠다 하는 게 제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수!